약간 그런 상실감 같은 거. 오늘 제가 아침에까지 잤던 침대를 그대로 침대. 기사님이 당근으로 가져가셨거든요. 이거 침대가 없어요 지금 침대 저희 집에. 없고. 네, 그래서 당장 오늘 이제 이불 깔고 바닥에 자야 되니까 좀 약간 공허함 같은 게 있더라고. 두둥. 경제가 괜찮나요, 그게? 예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도 유럽이 경제가 휘청휘청할 때 독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고, 왜냐면 정부가 통제를 워낙에 강하게 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물가나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베를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에이지어스에서 집값이 베를린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라서 빌레펠트라는 조금 작은 도시로 변경이 됐어요. 가면 뭐 학교나 이런 건 거기는 학교 다 정해져 있는. 비자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거기 공립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으니까. 공립학교라는 게 독일어를 쓰나요? 영어를 쓰나요? 독일어를 쓰긴 해요. 아, 독일어를 써요? 네, 자녀분들이 이제 독일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3학년. 그다음에 7살, 5살인데 집에서 그래도 독일어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한국말이 익숙하니까 그런데 둘째랑 셋째 같은 경우는 놀랄 만큼 이게 이런 걸 벌써 외웠다고? 특히 막내 같은 경우는 가서 한 6개월이면은 알아듣고 말하는 것까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애들보다도 이제 저희가 어른들이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부모님이나 뭐 주변의 반응 맞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독일을 간다고 하니까. 놀라시긴 했는데 흔쾌히 그렇게 말씀 조금 젊었을 때 해외를 여행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다녔고 해외 생활에 대한 약간 로망이라든지 그 이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을 때 그냥 부모님께서 놀란 것보다는 그냥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 같은 경우는 언젠가 갈 줄 알았다라고, 뭐 당연하게 얘네들이니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 너무너무 궁금하던데. 집값이요? 네. 이게 유로가 또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체감이 더 되는데, 지금 베를린이나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이런 대도시들은 월세 200 정도 이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어느 정도 살만한 집 가려면 한 300. 그러면 지금 네. 300 생각하시나요? 200 생각하시나요? 베를린이 아니라 저희는 좀 작은 도시로 작은 옮겼다 도시로. 보니까 200 안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에서 네. 학원 다니고 이런 게 이제 300이 들기 때문에 간다고 하시는데 네네. 근데 가는데 200이 들잖아요. 대출 이자를 한국에서 내야 되고 사교육비를 감당을 해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물론 집값은 비싼데 그 나라에서 그 아이들한테 한 명당 한 250유로,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그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돈이 나오나요? 네, 와, 그럼 3명이니까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20만 원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나와요. 아, 매달? 네, 매달. 외국인이라고 와. 하더라도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사교육을 일단 안 시켜도 되고 지원금이 그렇게 나오고 하면 충분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했어요. 거기는 또 사교육이 없나요? 사교육이 있는데 네. 독일 이제 현지들은 내가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펴져 있는 거네요. 네. 학교에서 다 되는데 왜 굳이 보내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처럼 학원 개념보다 과외식으로 이렇게 개인 튜터식으로 할 수는 하는데.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스포츠. 선생님이 또 3명이나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이제 축구 뭐 이런 거 시키면은 또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잘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선택을 좀 하게 됐습니다. 수입이 없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직업이 있나요, 가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시차적인 것만 좀 빼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계속 할 생각이고, 즉 독일 현지 판매 같은 거,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국내에서 일단은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 현지에 가서 독일에서도 분명히 또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 거기서도 한번 팔아보시는, 국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동구매나 이런 거를 조금씩 하면서 네. 그런 사업을 계속 해보시겠다라는 말씀. 네. 무섭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지금은 뭐 그냥 희망에만 가득 차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집을 빼거든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내 돈 주고 다 샀던 것들이 그렇죠. 다. 한국에서 이제 다 없어지니까 약간 그런 상실감 같은 거는 있긴 한 것 같아요. 새롭고 좋은 걸 기대하고 가는 거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까지 잤던 침대를 그대로 그 침대. 기사님이 당근으로 가져가셨거든요. 침대가 없어요 지금 저희 집에. 네, 그래서 당장 오늘 이제 이불 깔고 바닥에 자야 되니까 좀 약간 공허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좀 기대감이 더 커서. 어쨌든 희망 가득한 미래가 네. 펼쳐지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네.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독일어도 5년 정도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현지에 잘 정착해서 한국과 독일 내 유통사업을 하는 1인 사업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희망사항이지만. 잘 되셔가지고 독일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5년 뒤에는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민을 결정한 게 인생이 되게 짧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중년이 돼가지고 영포티 소리 들으면서 아 그쵸.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영포티. 네. 그래서 한 20년 뒤면 내가 벌써 이제 노년인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노년에 후회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해외 나가서 일생에 한번 좀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안 갖는 건 되게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 독일에 이제 도착하시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비자가 딱 나온다고 하면은 그 여행을 좀 가고 싶더라고요. 저희 그 아들이 그 콜로세움을 보고 얘가 반한 거예요. 자기 로마에 꼭 가서 콜로세움을 자기 직접 보고 싶다. 이제 로마로 한번 여행을 가족끼리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각오 한마디. 즐기면서 살자.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잘 풀려서 맨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번 달 매출 얼마지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재밌게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현지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당연한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두둥.